안녕하세요. 톡 쏘는 지역 주민들의 대화 주민 톡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채영 기자님, 박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소. 안녕하시소. 어제 저녁에는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야. 편집합. 네. 편집하셨대. 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스튜디오에 나와서 각자 준비한 주제를 또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저희가 4화 방송에서 그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다뤄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별내 상업지구 그 내에서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던 기존 상업 17필지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서 박예린 기자가 좀 취재를 해왔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별내역에 있는 생수기 엄청 많이 생기고 있고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잠깐 지난 4회차 방송을 이제 시청하지 못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원래 별내 신도시는 2003년에 최초 신도시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별내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상업 그 용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메가볼시티라는 명칭으로 큰 상업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지금 별내에 입주해 있는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 이 8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입주할 때 상당한 그 주민들이 별내역에 거대한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이 메가볼시티라는 대형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실 입주를 했었죠. 하지만 그쵸. 현실은 중간에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고 또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현재 그런 거대한 상업시설 대신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호텔도 아닌 것이 오피스텔도 아닌 것이 어중간한 그런 용도의 숙박시설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게 된 사업이 메가볼시티 실패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남아있는 한 개 필지인 상업 17지구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건축 허가가 났었는데요. 여기 대해서 박예린 기자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원래 별내에 새로 들어오게 된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적으로는 별내에 그 말씀해주신 상업 17필지 부지에 생수기 또 생긴다. 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생수과 뭐가 다르냐 하면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이 부지가 원래는 용도가 확정이 되지 않았던 부지였죠. 근데 작년 11월에 신세계 프로퍼티라는 시행사가 그 땅에 건축 허가를 받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스타필드 빌리지를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오, 스타필드? 네. 네. 저희가 하남에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스타필드? 네, 제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네. 원래는 이 부지가 이제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던 부지였는데 작년 11월에 신세계 프로퍼티라는 시행사가 이 땅에 건축 허가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하 1층이랑 지상 2층까지 총 4층의 규모로 스타필드 빌리지를 조성을 하고 네. 4층부터 49층까지는 이제 생수기 들어서는데요. 이 부지가 원래는 이마트 주차장 부지라고 네,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상업 17 그 필지 거기가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상업 17 필지가 별내역 바로 딱 붙어 있는 가장 가까운 필지고 현재는 이마트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지예요. 그러니까 상업지구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네. 스타필드 들어오면 약간 구리시가 롯데 이제 시인 것처럼 별내는 이제 신세계 동네가 되겠네요. 이마트도 있고 스타필드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별내역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그 이마트가 바로 보이거든요. 별내역에서 네, 나오시면. 네. 근데 그 이마트 바로 옆에 지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던 뭔가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한 3층, 2층 뭐 그 정도로 막 엄청 넓게 짓는 건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대규모 스타필드는 아니고요. 생수기 위에 지어지고 그 밑에 있는 층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있는데요. 스타필드가 총 단계가 이제 3개의 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제가 등급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1등급으로는 저희가 가장 유명한 스타필드가 혹시 어디가 있죠? 수도권에서는 뭐 고양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이런 게 유명하지 않을까요? 그쵸. 저희가 그런 곳들은 이제 스타필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필드라고 부르는 곳들은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되어 있는 되게 네. 대형 복합 시설인 거고요. 네네. 그게 그렇죠. 제일 거기 큰 가면 거의 뭐 하나의 도시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하루 종일 머물 수 있고. 맞아요. 안에 뭐 놀 것도 있고 막 밥집도 애들 있고. 들어가가지고 뭐 체험 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그 등급이 이제 1등급이라고 하죠. 제일 큰 규모의 스타필드를 말하는 거고. 1등급이라는 건 이제 편의상.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의상.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5만 제곱미터 정도의 스타필드 시티가 있어요. 좀 아. 작네요. 네. 스타필드 시티 가보셨어요? 저는 가본 적은 없긴 한데. 제가 수원 스타필드가 가장 최근에 생겼거든요. 이게 네. 근데 스타필드 시티인지 아닌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수원 스타필드가 하남 스타필드보다는 많이 작아요. 근데 수원 스타필드 시티라는 명칭은 없는 걸로 봐서 시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시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됐던 규모 같습니다. 시티가 이제 시티. 제가 알기로는 하남 위례에 스타필드 시티가 하나 있고 네. 부천에도 있고 한 군데 더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두 번째로 큰 규모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1만 제곱미터라고 하죠. 1만 제곱미터 정도의 스타필드 빌리지가 있는데요. 네. 이 1만 제곱미터의 스타필드 빌리지가 이 생숙 밑에 세계층으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세계층에 들어가는 상점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지역 커뮤니티형 상업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로서리 스토어라던가. 그러니까 보통 마트의 지하 1층에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하면은 식품관. 그렇죠. 네, 식품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나 뭐 아카데미. 그러니까 뭐 학원 같은 거나 네. 뭐 의료 쪽으로도 있고요. 뷰티 등등 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 수요에 맞춰서 조금 구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 3개층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제일 많잖아요. 네. 맨 아래층이 식품관이고 두 번째가 뭐 어떤 생활 잡화 네. 같은 것들, 세 번째 층에 뭐 전자기기 파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옷집도 문화시설 있고. 같은 것도 있고, 옷집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1만 제곱미터라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렇게 쉽게 체감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도 그렇게 쉽게 체감은 안 되는데요. 네. 보면은 이제 구리에 있는 롯데마트나 네네네. 뭐 이마트 같은 대형 그냥 마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구리 롯데마트가 1만 제곱미터 정도인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별내에 들어서는 스타필드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1만 제곱미터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네. 스타필드 막 하남 같은 거 생각하고 조금 기대했는데 별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저희는 가기가 편하잖아요. 네. 하남은 막 이제 다리도 건너야 되고 또 대중교통으로 가기도 너무 빡센데 근데 별내에 드는 거에서 좀 기대했는데 1만 제곱미터 구리 롯데마트 정도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여기 부지 보니까 여기 옆에 다 생숙이고 저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뭐 별내 다이더스타 있고 그런데 생숙을 막 짓지 말고 조금만 더 확장해서 시티 정도만 돼도 정말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근데 드네요. 이건 뭐 저의 추측이라기보다는 사실 확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생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생숙 건축 허가를 계속 신청하는 걸 보면 네. 이걸 이제 생숙을 짓고 있는 시행사들은 아마도 남양주시가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준주거용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나 주광덕 시장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취재가 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양주 주민, 그러니까 별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내역 주변에 이제 생수기 또 이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서 이제 난개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되게 반발이 심했는데 이를 이제 받아들여서 김상수 의원이 이제 생수 용도 변경을 이제 검토를 해달라라고 네. 주광덕 시장한테 이제 요청을 했어요. 네. 용도 변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준주거 시설인 그 오피스텔로 바꿔달라는 네. 이야기죠. 제가 네. 지난 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생수기 경우에는 이제 그 법으로 갑자기 이제 주거가 안 되는 걸로 정해지면서 네.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한 이제 유예 기간이 주어졌었죠. 네. 그렇게 유예 기간을 준 것처럼 이제 용도 변경을 별내에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광덕 시장은 뭐라고 답변을 했죠? 근데 이제 사실상 거절을 했죠. 어떻게 얘기를 네. 했냐면 네네. 가급적이면 최초의 계획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네. 주거 시설을 더 늘리는 것이 남양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상 생수 용도 변경을 이제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밝힌 거나 다름이 없겠죠. 다산 같은 경우랑 이제 별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서로 약간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다산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되게 공실률이 높거든요. 네. 근데 별내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계속 들어오면서 거기 실거주도 못하고 네. 네. 그렇다고 숙박업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투숙할 사람도 없고 이래서 거기도 진퇴양난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아파트로 채워서 도시의 자족 기능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실률을 떨어뜨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든 상업시설이 들어오도록 계속 버티면서 그럼에도 공실률이 당분간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을 감수할 것이냐. 거기서 양자택일을 하는 그런 상황 같네요. 네.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속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을 경우 현재처럼 그냥 상업시설로 취급했을 경우에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용도 변경을 지금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용도 변경을 하라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게 공시지가의 10%라는 엄청 높은 이행강제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숙박업으로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 거주자가 되는 거니까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 불법이 되는 거고 또 숙박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도 숙박업으로 진행하려면은 30호실 이상을 운영을 해야 합법이 되는 건데 그러면 개인이 30호실을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이 30호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끼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단점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 이행강제금 10% 외에 또 다른 단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기 위한 정해진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피스텔에. 네. 그게 생수의 경우에는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도 변경의 문턱을 되게 많이 낮춰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복도 폭이 원래는 1.8m 미만이면 안 되는데 원래 그 미만이더라도 피난이나 방화 설비를 보강을 해서 주거시설 수준의 뭐 안정성을 확보받을 경우 인정받을 경우에는 복도 확장 없이 용도 변경을 허용을 해준다거나 또 주차장 면수 확대 같은 경우에도 외부 설치나 비용을 납부하는 걸로 되게 대체할 수 있도록 네. 용도 변경 문턱을 되게 많이 낮추긴 했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보면은 사실 시에서는 용도 변경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남양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찾아봤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가급적 지자체한테 용도 변경을 해줘라 라고 권고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용도 변경 못한다 이걸 전제로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실거주 할 수 있었는데 실거주 하다가 이제 못한다 이렇게 중간에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용도 변경을 가급적이면 해주라고 했는데 남양주시가 지금 그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신규 분양하는 생숙의 경우에만 숙박업으로 이제 분양을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셨는데 정부에서 그러면은 지금 별내에는 생숙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미 분양이 된 생숙들은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새롭게 지어지는 생숙들은 또 계속 숙박업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30호실을 사들이거나 중간에 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회사 하나를 끼고 네. 그래서 그 회사가 30호실을 사들여서 운영을 이제 맡기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또 그 아마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주차 대수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생숙은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오피스텔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거주 용도 그러니까 준주거용 시설로 바꿨을 경우에는 세대수만큼의 주차 면적을 또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에서 주차량을 늘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건축법 위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를 이제 해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주차장을 면적을 아니 그 주차장 부지를 뭔가 외부 주차장을 사용을 한다거나 비용을 낸다거나 네네.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완화를 해줬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별내에 생수는 계속 들어오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필지였던 상업 17 부지에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오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점 거기까지 좀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예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